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11단원 배운 내용 중에서 새로운 단원을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단원 내용은 많지가 않았고, 딱딱 간략간략하게 떨어지게 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Public Goods와 Common Resource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재화는 총 4가지 재화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준이 하나는 excludability,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liability in consumption이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이렇게 재화로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재화가 private goods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있고 또 내가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재화가 private goods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중심적으로 살펴본 public goods의 경우에는 이런 배제할 수도 없고 또 경쟁도 없는 것이 public goods이었습니다. 그리고 common resource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재화가 common resource였고 마지막으로 클럽 구즈의 경우에는 어, 경쟁이 없고 배제할 수 있는 재화가 클럽 구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화들이 private 구즈에 해당하였고 이번 단원에서는 이렇게 common resource와 public 구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퍼블릭 구ds와 커먼 리소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쓰지만 아무도 돈을 내지 않고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퍼블릭 구즈와 커먼 리소스의 경우에는 퍼블릭 구즈의 경우에는 파지티브 엑스터널리티 그리고 커먼 리소스의 경우에는 이제 돈을 안 내고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써버리게 되는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 같은 엑스터널 이펙트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없다 보니까 얼마만큼이 적정량인지 그래서 얼마만큼이 할당이 되어야 분배가 되어야 되는지가 이제 그런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곳에 개입해서 퍼블릭 구즈나 커먼 리소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코노믹 웰빙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퍼블릭 구즈를 이야기하면서 살펴본 것은 이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었습니다. 이 프리라이더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재화나 서비스로 인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프리라이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프리라이더로 인한 문제가 퍼블릭 구즈의 경우에는 돈을 안 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배제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적정량이 그러다 보니까 공급되지 않게 되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더라.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코노믹 웰빙을 최대화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내셔널 디펜스를 기억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내셔널 디펜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퍼블릭 구즈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2014년에 이만큼이나 많은 돈이 국방에 투입이 되었었고 또 대표적인 퍼블릭 구즈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연구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이공계열 기초과학에 대한 보조금, 장학금, 연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떤 인류의 지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각종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장애인
뭐 한부모 가족 아니면 네. 그래서 소수자. 그래서 여러 어떤 계층,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의 이코노믹 웰빙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에서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은 등대였습니다. 언뜻 보면 등대는 그 해역을 지나는 누구나 어떤 배에든지 혜택을 보지만 배제도 할 수 없고 경쟁도 없다는 측면에서 퍼블릭 굿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돈을 안 내려고 하고 결국에는 정부에 의해서 등대가 유지 관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영국에서처럼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니 등대가 퍼블릭 굿즈보다 프라이빗 굿즈에 가까웠다라는 모습도 보였던 것이죠. 그 항구에 이제 등대 근처에 있는 항구에 정박하는 배들로부터 요금을 받음으로써 프라이빗 굿즈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구분하는 기준이 그래서 그 재화나 서비스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아니면 배제를 할 수 있냐 이런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 그 재화나 서비스가 프라이빗인지 퍼블릭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을 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혜택 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때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꽃놀이 같은 게 대표적으로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어떤 에버랜드 아니면 롯데월드 그래서 어떤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 불꽃놀이를 구경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유화를 한 뭐 그런 어떤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본 부분은 그래서 정부가 이와 같은 퍼블릭 굿즈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퍼블릭 굿즈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퍼블릭 굿즈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지도 다 추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리를 놓는다, 아니면 국도를 건설한다, 뭐 지하철을 라인을 하나를 더 만든다, 뭐 이러한 것들 다 정부의 어떤 추정에 의해서 코스트보다 베니핏이 크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퍼블릭 굿즈를 공급하기로 하는 것이었고 어쨌든 이와 같은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본 것은 길거리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하는데 $10,000가 소요된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코스트가 이렇게 딱 나온 거고 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의 베니핏은 사고가 사망률이 1.6%였던 게 1.1%로 이렇게 0.5%포인트 감소하더라 라는 것이 베니핏인데 코스트는 단위가 돈인데 베니핏은 이게 단위가 사람의 생명이더라. 그래서 이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가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의 목숨을 한번 얼마의 가치가 있을지 환산을 해보면 그 사람이 만약에 다치지 않았다면 살아 있었다면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판단 방법의 하나가 있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위험하지 않은 일 대비 위험한 일을 함으로써 위험수당 같은 거를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얼마만큼의 위험수당을 받게 되냐라는 그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살펴볼 때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10 밀리언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트래픽 라이트를 설치하는 것의 비용이 10,000달러였고 베니핏이 50,000달러였어서 요렇게 이러한 신호등 설치는 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Ask the Expert의 경우에서 이렇게 혼잡할 수 있는 시간대에 도로의 통행료를 더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면 결국은 모든 사람의 이코노믹 웰빙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부분은 커먼 리소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이런 게 진짜 그 유퀴즈 온 더 블락 같은데 퀴즈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트래저디 오브 더 커먼스 공유지의 비극 혹은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익스클루드는 할 수 없는데 라이벌리는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데리고 와서 풀을 뜯길 수 있는 땅이 있다라고 하면 돈을 내고 쓰는 어떤 땅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양의 개체수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그 땅이 황폐화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마을에 흥했던 양털과 관련된 산업도 망하게 된다라는 어떤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구나 커먼 리소스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와 밀접하게 되어 있었고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떤 규제를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양 한 마리당 세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그 땅을 사유 토지로 다 나눠줘서 어떤 문제를 어떤 공유 자원을 사유 자원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정부가 이렇게 고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커먼 리소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선은 대표적으로 자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보다 먼저 쓰는 게 장땡이죠. 그래서 이렇게 폴루션, 오염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식당에서 살펴본 것처럼 레귤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텍스를 매긴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꽉 막히는 도로 같은 것도 커먼 리소스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컨제스션이었고요.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텍스를 매기는 것, 그래서 뭐 통행료를 높이는 것, 혼잡할 때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에 있는 어떤 동물들도 이런 커먼 리소스의 예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허를 발급한다든지 아니면 사냥할 수 있는, 낚시할 수 있는 량을 제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소는 왜 멸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해서 이런 버팔로나 엘리펀트는 공유제로 놔뒀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먼저 쓰려고 했고 그렇다 보니까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결국 익스팅션에 가까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의 경우에는 그런 멸종에까지 이르지 않은 게 사유재산이었다라는 것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 아니면 목축업자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쓰게 되고 개체수를 늘리려고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펀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주인이 따로 없었던 문제가 있었어서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엘리펀트의 멸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런 접근 방법을 사용한 국가들이 있었고 요런 접근 방법을 사용한 국가들이 있었죠. 그런데 앞에 규제를 했던 국가들보다는 뭔가 어떤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요런 접근 방법을 택한 요러한 국가들의 접근 방법이 결론적으로는 조금 이제 코끼리의 개체수를 유지하는데,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게 되고 여러 가지 뭐 규제를 한다든지 세금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간단히 배웠던 11단원에 대한 복습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